영화 쉽게 배우고 저렴하게 편하게 배우자는 좀 그러네. 안녕하세요. 영화 쉽게 배우고 편하게 배우자 고투아트스쿨의 조영민입니다. 3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진학을 희망하던 분들에게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 내렸죠. 신입생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역시 1차 영어 언어 시험이 생략되고 1차 논술 시험이 발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 1차 영어 담당이자 저희 고투아트스쿨의 선생님이신 한예종 영화과 출신 박지수 선생님 자리해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 한예종 언어풀이 계속 영어풀이를 계속 준비하셨었는데 예. 이게 또 나가리가 좀 됐네요. 아니 전문 용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리가 됐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5개년 저 영어 문제 풀이 하다가 31일 날 밤에 또 공교롭게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 영어 시험이 없어졌다는 거 사실 굉장히 큰 고비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없어지면서 저는 뭐 여태까지 공부했던 자료를 날리게 되고 근데 내년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예상을 하긴 했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올해도 코로나19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다양하게 어떤 상황에도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소개를 조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를 순서가 조금 네. 이상하게 됐어요. 선생님 한예종에서 약간 인싸로 좀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학교를 다녔습니다. 2006년에 영화과 입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2년에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관리과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때쯤 학교 들어갔던 분들은 제가 시험 문제를 아마 복사하지 않았을까, 답안지를. 네. 그래서 입시 과정에 대한 전반의 어떤 정보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올해 한예종을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2번 들어갔습니다. 네. 네. 예술사 전무사를 함께 예. 또 이렇게 패스를 하신 도장 깨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새로 발표된 모집 요강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모집 인원이랑 경쟁률 좀 어떻게 될까요? 이 통계 자료가 매년 나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입학관리과 통계 자료라고 올라와 있는데 특별 전형이요. 특별 전형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 영상 특기자 그리고 외국어 특기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 전형 우선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일반 전형이 원래는 이제 30명이 맥시멈 최대 정원인데 798명 지원을 했고 36명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우수자 71명 지원했고 6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22명 지원하고 3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모집 요강을 보시면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특기자 9명, 영상 특기자 6명인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어떤 악명이 거기서 오는 거죠. 혹시 그 서사창 작가는 그 정원대로 뽑습니까? 정원대로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막 실력이 수준 미달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정원대로 안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뭐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특기자가 그만큼 줄어든 만큼 그걸 일반 전형에서 커버를 해서 총원 45명 그다음에 추가 합격 인원 3명 이렇게 해서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특별 전형 합격자가 수로 봤을 때는 9명 정도밖에 되진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만약에 이런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별 전형이랑 일반 전형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이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지원은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기자 전형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실 텐데 특별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사실 그 기간이 달라요. 특별 전형은 여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겨울에 시험을 보니까 둘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말인즉슨 시험을 난 2번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막 특기자에서 내가 합격을 안 하면 세상이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해 입시가 전체가 다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전형을 만약에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되 약간 그렇죠. 보너스 스테이지 정도로 생각을 해라. 그렇죠. 라는 거죠. 네. 네. 맞아. 요거 또 특별 전형 또 실패하고 올인한다 했다가 또 그 해 입시를 아예 맞춰버린 케이스가 예. 꽤 있었죠. 네. 안타깝지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지원이 가능하신 분은 준비를 하시되 너무 한쪽에 올인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전형이 또 영어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들이 지원하기 좋아졌죠. 작년부터 영어 언어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으니까 글쓰기만 좀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되는 거니까 네. 뭐 언어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올해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 전형 시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영상 특기자는 어떤 학생들을 뽑는 거죠? 모집 영상 밑에 링크를 저희가 첨부를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특별전형 영상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 촬영자, 연출자 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확인하셔서 내가 받은 상이다 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특별전형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영상예술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2018년 1월 이후 국내 소재 고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2018년 1월 이후에 내가 졸업식을 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 그 나와 있는 영화제 혹은 뭐 사진 같은 대회에서 입상을 한 사람들,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이 여기 적용이 되는지. 외국어 우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만 있으면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플 IBT 102점 이상, 그 다음에 탭스 750점 이상, 뮤탭스 419점, 토익 900점. 이것도 다 모집 영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HSK 6급, 그 다음에 일본어 어학 능력 시험이죠. 이거 JLPT N1급. 네. 갖고 있으면은 이 성적이 올해 6월 시험 그 접수하는 기간까지 성적표가 나온다, 제출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1차 특별 전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익이 9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990점이다, 나는 900점 딱 커트라인이다. 그건 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이 성적이 되면 패스를 하는 거예요. 점수가 더 높거나 그럴 필요는 없군요. 그렇죠. 그냥 딱 이 성적만 맞으면은 그냥 1차가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은 좀 덜 불안하실 겁니다. 예. 요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수시를 6개를 쓸 수 있고 정시를 3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예종은 수시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시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학교가 각종 학교라고 돼 있어요. 네. 각종 학교. 네. 각종 학교 출신. 네. 이게 뭐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각종 학교라고 뭐 명칭을 붙여가지고 네.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학교. 라다 보니까 교육부랑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교육부랑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건 내신 성적 정도. 내신 성적 네. 정도. 이 수능과 관계없이, 그리고 수시와 관계없이 그냥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6개를 내가 다 맥시멈을 썼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전문대는 아니에요. 일반 학사가 주어지니까. 내신 점수가 모집 요강상으로는 한 20% 정도 예.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커트라인이 몇 점이고 어느 정도 때 점수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아마도 현재 한예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현재 뭐 영화까지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의 공통 질문이자 정말 진짜 이거는 알고 싶다. 네. 공개된 자료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내신 성적 몇 등급까지 들어왔다, 네. 입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4등급이었고요. 네. 네. 5등급인 학생들, 평균 5등급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실기 시험으로 그걸 만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내신 성적 지금 뭐 본인이 한 4등급 정도 되는데 안 올려도 되겠구나, 나 실기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냥 서울권에 있는 영화과를 가려면은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 안에 진입을 하시는 게 네, 여러모로 좋죠. 그게. 네. 그리고 이게 1차만 통과하면 이것도 내신 점수도 2차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 네, 적용이 아예 안 되죠. 네. 그럼 1차 통과의 핵심적인 거는 글쓰기랑 내신인데, 내신은 그래도 3, 4등급 정도는 돼야지 지원할 수 있지만 5등급, 6등급인 학생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글을 내가 그만큼 잘 쓰면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절대로 공부를 조금 덜 해도 괜찮다는 아니라는 거. 예, 예. 내신은 높을수록 좋다. 네. 예, 고고익선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핑계로 공부 안 하면 제가 찾아갑니다. 네. 내신 반영 과목.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수포자다. 이런 그렇죠. 경우 한예종 지원 못 하나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체 과목이 다 반영이 됩니다. 전 과목. 무시무시하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하면 안 되는군요. 아,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체 과목을 평균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것만큼 다른 과목을 다 하면 되니까. 네. 그렇군요. 절대로 포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는 안 되고 네. 전 과목을 반영해도 되니까 너무 네. 압박감은 느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내신 성적 계산식은 네. 이 내가 몇 프로 정도 된다 하는 거는 저희가 추후에도 링크를 공개를 해서 여러분이 네. 계산하실 수 있게 네. 제공을 할 건데요. 절대로 포기는 안 하시고 네. 지금 성적에서 더 올리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 글쓰기를 조금 더 잘해지는 것보다 내신 성적 올리는 게 더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험 준비.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형이 일단 세 가지 네. 있어가지고 다 뭐 접근 방식은 다 똑같아요. 글쓰기. 근데 음. 이야기 이거 썰 푸는 거 잘하면은 사실 대한민국 못 간 영화가 없죠. 그쵸. 내가 이렇게 네. 막 타고 나가지고 막 소재 탁 던져놨는데 막 머릿속에 막 어. 이야기들이 막 그죠. 쏟아져 나오고. 그게 막 재미도 있고 독창성도 네. 있고 네. 창의력도 있는 데다가 이게 인간성까지 딱 들어맞아. 그러면 그러면 뭐 영화과 안 같아요. 그럼 오히려 영화과를 가는 게 손해다. 바로 그냥 계약하시고 저거 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진짜 천재가 아니고서야. 네. 영화 천재가 아니고서야. 네. 연습을 하고 글을 써보고 그 글을 기왕이면 누가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다른 예술 전공도 그렇겠지만 네. 학원이나 뭐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외국어 전형 시험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전형별로 조금 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외국어 성적이 된다. 그래서 1차가 통과가 된다. 1차가 통과된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그 시험 성적이 돼서 서류가 그냥 패스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글쓰기, 하나는 면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 스토리텔링 글쓰기가 아닙니다. 네,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논술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뭔가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1, 2차 시험을 합쳐놨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뭐 이게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뭐 비법을 다 공유를 하겠지만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거는 추후에 저희 고토아트 스쿨에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 확인. 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면은 알람이 울릴 겁니다. 네. 네. 오프닝 시커스가 약간 중간쯤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처음부터 광고를 하면은 네. 이게 안 먹혀요 좀. 네. 약간 좀 이렇게 은근하게. 은근하게. 네. 네. 그리고 영상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상을 받았던 수상을 했던 작품에 대한 이 썰을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기획 의도 이런 데서 어필을 약간 좀 하고 네네네.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획서를 네. 많이 참고를 해보고 네. 분석을 하고 내 작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가 보고서 장점 네. 어떻게 되고 단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네네. 그것도 사실 혼자서 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희 뭐 이런 서비스들을 고토아트스쿨 홈페이지 가시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추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운을 띄웠지만 일반 네. 전형은 네네. 1차 시험이 있고 네. 2차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언어, 영어, 글쓰기가 1차 시험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 영어 시험이 없어지고요.
결국에 남은 건 제 눈에 다래끼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 글쓰기. 네. 논술하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고 뭐 대학교 갈 때 막 저기 일반적인 대학교 생각해서 논술 글을 쓰는 걸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물론 그런 스킬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필요하고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결국엔 재밌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또 입학과 일하면서 뭐를 봤냐면은 교수님들이 시험 시작 한 일주일 전부터 합숙을 하세요.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고 거기서 핸드폰 뭐 어디 뭐 노트북 이런 거 다 뺏어가거든요. 밖에 소통을 못하게. 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그 시험 문제가 바로 복사해가지고 시험장에 전달이 되고 답안지가 작성이 되는 순간 바로 복사를 해서 그 합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한 1000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예.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문제 그냥 나가잖아요. 네네. 1000명 쓰는 게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떠실 것 다르지 같아요? 1000개의 답안이 네. 다 같은 방향으로 막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 누구한테 눈이 가실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사실상 뭐 고문에 가까운 행위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첫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와야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 네. 그쪽으로 시선이 좀 갈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되고 그걸 얼만큼 내가 똑똑하게 잘 풀어 나가느냐. 연습이 답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리고 2차 시험은 굉장히 심플한 네네. 스토리텔링 글쓰기. 네.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내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면접 쫄 거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내가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티키타카 분위기 좋게 이렇게 흘러가면은 네네. 면접은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렇죠. 솔직하게만 이야기하면.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좀 너무 만들어진 학생들의 경우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죠. 면접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들이 있죠. 가장 저 안타까운 친구들이 막 면접하면서 예상 질문 막 이렇게 해서 그거 졸졸 외우는 친구들. 네. 사실 그게 뭐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를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지. 네. 답을 더 외워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더 뭐 막힘없이 대답을 해야겠다. 그거는 좀 선생님들도 그걸 학생들을 몇천 명을 매년 보시는 분들인데 네. 그거를 외워서 하는 것과 진솔한 대답을 뭐 보면 바로 아시지 않을까요? 알죠. 네. 그 캐릭터 분석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쵸, 네. 언어 감독 네.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다. 한예종 학비가 얼마냐? 장학금 얼마 주냐? 하겠네요. 네. 학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저렴하군요. 250만 원 네. 선인데 네. 실습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이 더 추가가 되고 네. 사실 영화과 중에선 제일 싸죠 한국에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입학 성적 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입학 성적 자금 수석 차석. 근데 뭐 약간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이라 만나본 적은 없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원별로 이렇게 따로 줍니다. 졸업할 때도 주는데 졸업할 때는 문화부 장관님의 악수를 해줘요. 아 진짜요? 문화부 학교다 보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안 오십니다. 네. 입학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입학 성적우수 자금이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등록금이 250에 입학금이 한 5, 60 되는데 그거 정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주지는 않고. 우리 또 받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게 한예종의 몇 안 되는 실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주고 원은 좀 크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수석 같은 원수석. 여러분들도 원수석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천재들이 다니는 학교인지 이거 그 한예종의 유튜브 좀 보면은 나는 천재로소이다 그런 것도 있고 막 사실 옆에서 작업하는 분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재들만 가는 학교인지 이 천재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 정말 뭔가 탁탁 뭔가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띄어 나와서 작품이 진짜 허를 찌른 작품들. 뭐 서창과에서는 뭐 진짜 막 허를 찌르는 작품으로 어린 사람이 바로 등단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나의 꿈을 약간 접게 만드는. 그렇죠.
겸손하게 만드는. 저도 네. 사실 그런 친구도 아니었으면 지금 영화 시나리오 쓰고 있었죠. 네. 아무튼 네. 영화과에도 분명히 천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음. 한예종에 천재들이 있어요. 음. 있긴 있는데 천재가 대부분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천재라고 해서 뭔가 학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말 섞기 힘들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천재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허점이 있거나 사실 뭐 천재들만 다니는 학교는 아니지만 천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죠. 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렇죠. 가서 오히려 재능이 또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작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외에 이제 다양한 시선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술계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다양성들이 1등을 뽑는 사회적 부분이 아니다 예술은.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의 재능이라던가 천재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예종 영화과의 장점 그리고 단점 요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점은 굉장히 뭐 많아서 네.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꿈의 학교인데 저희가 단점이죠. 저희가 단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단점인데 뭐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단점의 한 케이스긴 해요. 뭔가 작품을 하고 뭔가 날개를 펼치라는 어떤 뭐 총장님의 말씀도 가끔 있는데 날개를 펼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저는 고인물이 됐다는 거. 여기 약간 좀 단점인데 고인물들이 꽤 있어요. 화석이라고 저희가 놀리는데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뭐 편집실에 10년 동안 계시는 분도 있고 저희 유령인지 사람인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물론 뭐 작품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있는 거겠죠.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오랫동안 학교를 갉아먹으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다. 저기서 하시다는 거. 네. 그리고 과제가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됩니다. 1학년 때부터 이미 뭐 작품 활동하려고 그다음에 뭐 선배들이랑 같이 촬영 다니고 하는데 과제가 이 과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과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과제 이번 주에 놓쳤다 그럼 그 다음 주 과제랑 이렇게 겹겹이 또 쌓이기도 하고 과제가 너무 많아요. 한국 근데? 과제 종합학교죠. 근데 그걸 또 해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주변에서 다 하니까 그렇죠. 나만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또 강점이라면 또 강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취업이 힘들죠. 취업이. 여러분이 영화과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순간 여러분은 4대 보험, 연금, 평생 직장, 평생 직장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내가 포기란 말은 안 쓰고 싶지만 이건 포기했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실 영화가 예전에는 굽는 직종이었는데 지금은 뭐 표준 계약이라든지 어떤 법제화된 제도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취업도 잘 하더라고요. 뭐 변호사 되신 분도 있고 뭐 국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취직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근데 문제는 그 본인이 할 마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취업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취업을 막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장점도 좀 알아볼게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더 많은 학교입니다. 제가 뭐 괜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막 여러분의 꿈을 접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등록금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렇죠. 한 학기 그러니까 1년치 등록금이면 다른 학교에선 한 학기 등록금이 되니까 이거는 뭐 반값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등록금이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어필이 될 거예요. 등록금은 특히나 부모님한테 저 예술 할 겁니다. 근데 한예종 갈 거예요. 한예종 가면은 등록금이 반값입니다. 꼭 부모님 설득할 때 써먹으세요. 그리고
장비나 시설이 지원이 빵빵해요. 네. 특히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뭐 사실 카메라 보고 학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함께 좋아하는 영화를 공유하고 좋아하는 작품을 공유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거. 네. 그건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영화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영화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아하는 영화가 무슨 작품이 있다. 근데 친구들이 제목을 몰라. 그때 얼마나 자괴감 들어요. 그런 거 많죠. 얼마나 외로워요. 네. 그게 뻥 뚫리듯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결국에는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 졸업해서도 같이 작품을 하게 되고요. 그게 또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종합예술학교다 보니까 타원과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뭐 그렇죠. 영화과 같은 연기과 분들이랑 뭐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네.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미술원 분들도 그렇고 뭐 연극원 분들, 뭐 연출가 분들이랑 뭐 같이 협업하는 것도 저 얼마 전에도 같이 이렇게만 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와서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 약관과 그리고 한예종에 대한 영화과에 대한 소개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집 요강은 어느 정도 이제 참고만 할 뿐이고 내가 뭐 몇 등급 커트라인 때문에 뭐 지원을 못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단지 내가 어떤 상황이니까 뭘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고민은 짧게 줄이시고 빨리 실전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마 지금 이 모집 요강 나온 상황에서 4월 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또 같이 게재해 드릴 테니까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조영민이었고요. 오늘 같이 나와주신 박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만나요.